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직장인의 삶의 애환을 대변했던 만화 미생 다들 아시죠? 이 미생의 작가 윤태호 작가가 만화의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아주 의미 있는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일본 문화청이 주최하는 미디어 예술제 만화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건데요. 원조, 독점, 불모지라는 이 편견을 실력으로 넘어선 만큼 정말 더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 한 주를 여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먼저 피플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앉아서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예.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자, 안타까운 소식부터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7일 새벽 발생한 강릉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했는데 애도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너무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17일 어제 오후 새벽 한 4시 반경에요. 강릉시의 성난정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여기 이제 소방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길을 다 잡았는데 이제 마지막 잔불을 잡으러 이제 2명의 소방관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저 성난정이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기에 깔려서 이 2명의 소방관이 참변을 당했는데 어느 죽음이 참 비통하고 안타깝지 않겠느냐면 이 2명의 소방관의 사연이 참 너무나 슬픕니다. 네. 한 분은 정년을 한 1개월 정도 앞둔 완전한 베테랑 소방관이었고 반면에 또 한 분은 임용 8개월, 이제 막 신참이네. 네, 새롭게 펼쳐지게 될 그런 2분의 소방관이어서 전 국민적인 애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2명의 순직 소방관에 너무나도 안타깝다, 깊은 슬픔을 느낀다라고 의견을 나왔는데 이게 지금 반복되는 소방관 사고가 이거 고친다, 뭐 경무, 뭐 안전 얘기 나오는데 또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이제 시정에 대한 그런 의견도 함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화재 원인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난정이라는 저 정자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성난정에는 현재 특별한 전기시설 같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956년 만들어지는 그냥 하나의 정자였었고 현재까지 뭐 외부인이라든가 이런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됐던 그냥 하나의 정자였었거든요. 근데 다만 그 최근에 그 뒤에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서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통행을 일부 허용을 하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방본부나 국가수도 누전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전기시설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누가 오고 가는 사람 중에 방화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층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이 성난정 화재에 대해서 뭐 국가수, 소방본부, 경찰 다 출동을 해서 현장 정밀 감식을 시작을 합니다. 과연 이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좀 밝혀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도 궁금한데요. 끝까지 조사 과정 살펴보면서 저희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다 조작이었나요? 마술 같은 성형 수술 전과 수술 후 비교 사진이 공정위에 적발이 됐네요. 네, 다 조작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병원이 제시한 비포 앤 애프터의 사진은 완전한 조작이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1억 원이 넘는 이게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러네요. 과징금을 매기게 됐었는데요. 이 비포 앤 애프터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가 봤더니 처음으로 이제 찍은 사진은 그냥 민낯으로 찍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애프터 사진은 완전히 정교한 풀 메이크업. 예, 풀메라고 하죠. 또 신부 화장을 한 다음에 찍고 나서 계란형 턱이 V자 라인으로 바뀌었다라는 형태로 소비자를 속이게 됐고 또 하나 과장 광고 중에 하나가 수술 횟수를 어마어마하게 부풀렸다는 겁니다. 일부 병원은 1000회 이상, 뭐 사각턱 1000회 이상, 무슨 수술 1000회 이상으로 했는데 실제 수술은 채 몇 회도 되지 않는 수술 횟수를 부풀리는 이런 과장 광고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이 오랜 그 경험이 있다 이걸 이제 과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정위가 이제 과징금을 매기게 됐는데 그래도 또 1억 원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형 수술 동기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 단체가 이제 의뢰한 거예요. 어떨 때 성형 수술 하고 싶냐? 그중 응답자의 20% 이상이 그러니까 10명 중 한 2명 정도, 3명 정도는 사진 보고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그렇죠. 보고 성형을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걸 속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강한 과징금을 매겼고 네. 해당 병원들은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들 성형외과 병원뿐만이 아니라 산부인과 또 모발 이식과 관련한 병원도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수술 전후 사진뿐만 아니라 미용실 요금도 전후가 좀 다른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예. 우리가 미용실 들어가기 전에 알던 이 요금하고 나올 때 요금이 다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외부에다가 이 네. 가격을 고지해야 된다 이런 것도 현재 시행 중인데요. 이게 한층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올 11월부터는 손님에게 그러니까 이 미용하기 전에 이 가격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1차, 2차, 3차, 4차 위반 같은 경우에서 마지막 4차 위반부터는 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처벌입니다. 엄청나게 피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모든 요금을 다 바로 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3가지의 복합 서비스가 나올 때 분명히 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뭐 커트 같은 경우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옷에. 네, 네. 그게 아니라 뭐 파마에다, 염색에다, 두피 마사지 이러면 3가지 아닙니까? 이럴 때는 본격적인 서비스 전에 이제 고객에게 이번에 이런 3가지 이상이 나왔고 네네. 마지막 최종 가격은 얼마다라고 반드시 손님에게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또 강도가 더 한층 강화된 게 이제 얼마 전이었었죠. 이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네. 장애인에게 그냥 머리 자르러 갔는데 완벽하게 염색까지 다 한 다음에 50만 원을 계속하는 이런 뭐 좀 악덕 미용업주의 그러네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도 또 공정에 이렇게 강화된 예. 규칙을 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추석이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네네. 연휴 기간에 서울버스, 지하철 막차 연장 운행을 기대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렇죠. 안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요? 네, 올 연휴가 열흘간의 황금 연휴로 좀 특이하기는 네네.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했었던 일종의 시민들을 위한 편의 서비스가 있거든요. 지하철 연장 운행, 그다음에 서울시 버스의 밤 늦게까지 운행을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 네. 뭐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워낙 연휴가 길어가지고 일단은 돌아오시는 분들도 분산이 된다라는 것. 2번째는 이제 지하철 기관사분들, 버스 기사분도 국민 휴식권을 그렇죠. 이제 누려야 된다는 그분들도 쉬셔야죠. 점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행 서비스로요. 올빼미 버스라고 있거든요. 심야 버스. 네네. 이 올빼미 버스 같은 경우에 정상 운행을 합니다. 아. 그래서 11시부터 3시까지 가는 올빼미 버스는 있고 또 하나 이제 서울시가 낸 아이디어가 심야 전용 택시를 운행한다라고 해서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네네. 심야 전용 택시를 이제 공급을 하니까 네네. 그것을 이용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황금 연휴를 앞두고 공항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전신 검색대 통과할 때 그동안 좀 찝찝한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 유해 예. 전자파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네.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요? 업그레이드된 검색대 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전신 검색대는 2010년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도입이 됐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검색대가 엑스레이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들어갈 때 사진 찍듯이 이 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었고 그렇죠. 이 일명 알몸 투식이다 네. 이런 별칭까지 붙게 됐었고요. 네.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가령 성범죄 전력자가 저거 이제 검색 요원이 되면서 여성들이 지나갔을 때 이제 알몸 투시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서 예, 예. 굉장히 이런저런 이제 비난 여론이 많았었는데 새로운 전신 검색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검색대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모양이 아바타 형식으로 일단 등장을 하게 되고 엑스레이 방식이 아니라 초음파 방식입니다. 오. 그랬기 때문에 전체 그 윤곽이나 이런 네네네. 것들이 필요 없이 네. 이제 그 다른 소지해서 안 될 물질만 발견해내는 그런 검색대라고 하는데 네네. 올 연말 내년 초에 이제 고객 터미널 2 인천공항의 T2가 개방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새로운 전신 검색대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요즘에 이제 중형차 네네.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중형차가 아니라 프리미엄 중형차를 대거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제차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하시죠. 국내에서 처음 나온 프리미엄 중형 세단. 크기는 중형이지만 면면은 고급스럽습니다. 3.3 터보 엔진이나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 등 최고 사양을 탑재했습니다. 기존 중형차에서는 쓰지 않았던 최고급 가죽 시트를 썼고 실내 구조도 수평 구조로 최대한 넓어 보이게 디자인됐습니다.
패밀리카로 각광받던 중형 세단 인기는 최근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과 대비해 국내 중형 세단 판매량은 40%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프리미엄 중형차 시장은 3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입차들이 독식 중인 이 시장에 국내 업체도 도전장을 내민 것. 탁월한 고급감, 강력한 주행성을 앞세워서 연간 15,000대를 이상 판매하여 이 시장을 리드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드 보복과 파업 여파로 고전 중인 국내 자동차 업계가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박선입니다. 핫한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예할 시간. 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효성 연예부 기자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태욱 아나운서도 함께하겠습니다. 굿모닝.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해외 스타의 결혼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스타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워낙 친숙한 스타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먼저 준비했는데, 대륙의 여신 판빙빙이 결혼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판빙빙 리천 네. 연애 3년 만에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각자의 SNS를 통해서 프로포즈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요. 영원히라는 글귀와 함께 이렇게 프로포즈 소식을 전했는데 이제 곧 결혼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빙빙은 중국이 낳은 절세 미녀라고 네. 불리죠. 아시아권 전역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2010년에는 포브스 선정 유명 중국인 탑10에 이름을 올렸고요. 2014년에는 할리우드 영화 엑스맨에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리천은 판빙빙보다 2살이 많은데 중국 내에서도 인기가 있지만 또 2014년에 중국판 런닝맨에 출연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팬들한테도 얼굴을 알린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이죠. 드라마 무축천을 통해서 만났는데 결국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됐습니다. 역시 네. 이제 드라마를 통해 서로가 만나는 인연이 이어지는군요. 그리고 또 예. 우리나라 영화에도 출연한 적이 있죠. 네. 마이웨이라는 영화에서 장동건 씨하고도 호흡을 맞춘 적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무엇보다 이번에 또 주목을 받은 게 바로 초호와 프로포즈 때문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프로포즈 선물이 있었는데요. 예. 다름 아닌 인형이었습니다. 인형을 무려 리천이 판빙빙을 위해서 1년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러시아계 캐나다인 인형 전문 제작자에게 1년 전에 인형을 만들어달라 의뢰를 했는데 혹시 판빙빙을 닮은 인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근데 이 제작자는 사람을 모델로 한 인형을 만드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고사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무려 4개월간 리천이 판빙빙의 사진, 영상 계속 보내고 또 둘만의 러브 스토리를 계속 적어 보내면서 인형을 만들어달라 마음을 돌린 거죠. 그래서 엄청 결국 졸랐군요. 네, 그래서 제작자가 이 인형을 만들게 됐는데 보신 것처럼 판빙빙을 닮았습니다. 네.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이 인형의 컨셉인데요.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아까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억 3천만 원. 와, 대단하죠. 참. 엄청나네요. 저 인형 하나면 집 한 채네요. 그러네요. 자, 이번 프로포즈와 함께 네. 판빙빙의 수입도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연예 매체가 2017 중국 유명인 연간 수입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 발표에 따르면 판빙빙 약 2억 4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400억 원입니다.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1년에. 그리고 2위가 엑소에서 탈퇴한 루한인데요. 1억 8천만 위안, 우리 돈 약 297억입니다. 1위와 2위의 차이가 좀 격차가 크죠. 좀 나네요. 그만큼 판빙빙의 인기와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판빙빙의 수입이 또 화제가 된 이유가요. 그 뒤에 나오는 순위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 3위가 대만 가수 주걸륜이고요. 4위가 배우 이혁봉, 5위가 우리가 잘 아는 성룡입니다. 아, 성룡 씨가 5위예요? 네. 성룡 엄청 벌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판빙빙이 엄청나게 버는군요. 그렇죠. 순위를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판빙빙의 이 초와 프로포즈 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못지않게 우리나라 스타들도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뭐 억소리 나는 프로포즈를 받은 분들 3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오늘 프로포즈 하실 분들은 잠시 방송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억소리 나는 분 3분. 먼저 첫 번째로 채림 씨입니다. 이 채림 씨는 중국 배우 가오쯔찌와 결혼을 했는데요. 네. 이 가오쯔찌는 182cm 키에 탄탄한 몸매로 대륙의 여심을 사로잡은 중국 배우인데 회당 출연료가 1억 2천만 원이라고 해요. 야. 네. 프로포즈는 어떻게 했냐면
결혼 3개월 전에 중국 버나가에서 공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반지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 반지가 18세기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선물했던 그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이 크기에 따라서 5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상품이라고 하네요. 현재 두 사람은 중국에서 호화로운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자, 두 번째는 결혼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바로 전지현 씨인데요. 전지현 씨의 남편 최준혁 씨는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권 가지고 나와. 딱 이 한마디를 하고 여권을 가지고 나왔더니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드라마틱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지현 씨 부부는 현재 강남에 위치한 고급 주택 빌라를 신혼집으로 마련을 했고 110여 평에 달하는 이 집 매매가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웨딩 화보에서 보여준 다이아몬드 반지가요. 5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채영 씨입니다. 네. 한채영 씨는요, 억소리 나는 프로포즈가 아니고요, 억소리 나는 프로포즈입니다. 기절하겠군요. 7억에 달하는 비용으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는데요. 5억 저 억소리가 나서 5억 원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2억 원 이상의 그 해외 명품 자동차까지 합해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궁금증을 유발을 하는데 이 정체 재미교포 최동준 씨입니다. 이 최동준 씨가요 연예계에 몸담았을 만큼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UC 버클리 경영학을 전공하고 금융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엘리트라고 합니다. 네. 아유, 예. 억이라는 글자를 너무 많이 보니까 눈이 빙빙 도네요. 무엇보다 근데 중요한 건 서로의 진심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그럼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수 에일리 씨가 일부 무리한 팬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렸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자신의 SNS를 통해서 에일리 씨가 이제 팬에 대한 어떤 서운함,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시간에 에일리가 맞냐고 전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과 함께 내가 당신의 번호를 공개를 해서 본인한테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올린 시각이 새벽 1시 16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일부 몰지각한 팬들의 전화를 받은 모양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대중들은 좀 도를 넘는 팬이 되지 말자라고 좀 자성의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에일리 씨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사생 팬들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는 스타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서 한 사건이 있었죠. 이 태연 씨인데 태연 씨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주저앉은 영상이 공개가 돼서 또 많은 분들이 놀란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저희도 이 소식 전해드렸죠. 그게 이제 안전거리 확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팬들에게 자꾸 다가가려고 하는 스타에게 자꾸 다가가려는 팬들. 그리고 자꾸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연 씨가 SNS에 뒤에서 옆에서 신체 접촉이 많았다. 질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또 팬들분들 중에서 다친 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심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뷔 초부터 줄곧 사생 팬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룹 워너원. 워너원 같은 경우에는요 스케줄을 할 때 이동을 하는 차를 가로막기도 하고요. 그리고 팬들과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요.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팬도 다칠 수 있고 스타도 다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속사 측에 따르면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스케줄에 팬 여러분의 불필요한 동행을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 사생 팬들이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안전상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스타를 좋아하는 그 팬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죠. 예전 같으면 막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신체라도 이렇게 좀 잡아볼까 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막 넣어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이 팬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스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일일 수 있거든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정말로 사생 팬들 이게 팬이라고 칭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생들의 도를 넘는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숙소에 몰래 침입을 한다거나 스타들의 속옷을 만진다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복제를 하는 굉장히 범죄 행위, 그야말로 범죄 행위도 많이 하는데요. 김희철 씨가 자신의 경험을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숙소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팬이 침입
침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의 속옷 사이에 그 팬에 자신의 속옷을 끼워 넣는 이런 굉장히 놀라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당했다면서 자신의 일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사생 팬들의 도를 넘는 행동이 굉장히 많지만 소속사 입장에서는 무작정 그냥 강경 대책으로만 나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생 팬도 팬이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상관적인 관계가 그렇죠. 있잖아요. 서로 그 악어와 악어새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언제까지 이런 행동을 그냥 바라만 봐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사생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상순, 이효리 부부도 살고 있는 집이 마치 관광지처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아니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민박 영업 안 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촬영 다 마친 상태인데 관광객들이 관광 코스처럼 이렇게 집을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순 씨와 이효리 씨가 SNS를 통해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그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상순 씨는 한 SNS에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집에 찾아온다. 담장 안을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 때문에 맘 편히 쉬지도 또 마당에서 강아지들과 놀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효리 씨가 관광객을 피해서 서울로 이사를 갔다라는 소문도 돌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효리 씨 측도 조치를 취할 방법도 없고 또 선의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찰에 조사를 맡길 수도 없다. 애매해요, 이런 경우. 좀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저 그냥 재미있는 생각인데 입장료를 아예 뭐 100만 원 주고 가다 버리면 어떨까? 그 주민 이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앞에 자판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말까지 네. 나왔겠습니까? 자, 마지막 소식 읽어 보겠습니다. 9월에 브랜드 평판 1위를 뽑았는데 1위 가수가 가장 핫한 그룹이죠. 워너원이 상위권을 독차지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너원이 정말 워너원 시대라고 할 만큼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엑소가 쏙 들어가 버렸네. 엑소 팬들 들고 일어나세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이제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순위 1위가 워너원의 강다니엘이 차지했고요. 2위부터 5위까지 쭉 보입니다. 그리고 10위권까지 12위까지 다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그 틈에 9위에 빅뱅의 태양씨가 이름을 올렸고요. 또 30위권 내의 순위를 쭉 보면 워너원이 일단 다 차지를 했는데 그 외에도 동방신기, 엑소, 뭐 방탄소년단 등 많은 멤버들이 차지를 했는데요. 이 기준이 320명의 보이그룹 멤버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기 때문에 워너원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자 그룹 1위도 궁금한데요. 누구죠? 네, 여자 그룹 1위. 빠바 빨간 맛. 네, 레드벨벳의 아이린이었습니다. 누군가 뭘 본 거죠? 아이린이었는데 레드벨벳 멤버가요 20위권 안에 4명이나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순위를 좀 살펴보면 1위는 레드벨벳 아이린 씨였고 2위는 소녀시대 유나. 소녀시대가 대단하네요. 소녀시대도 10년 넘은 장수 그룹인데 3명이나 있네. 맞습니다. 그것도 5위 안에 3명. 그러네요. 네, 또 태연 씨도 있고요. 걸스데이 헤이리 씨가 4위, 그리고 소녀시대 수영 씨가 5위. 이렇게 멤버들의 순위가 매겨져 있고요. 또 20위 안에 레드벨벳, 트와이스, 소녀시대 여자친구 이런 멤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재밌습니다. 이런 집계까지 저희가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유비책 오늘의 주제 여러분께서 확인하신 대로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발병을 하고요. 굉장히 자주 발병을 하는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기록에 따르면 6초에 1명씩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특히 55세 이상 중년이 되면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리 없는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뇌졸중의 극복 비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민혜영이요. 민씨입니다.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특별한 게스트 분이 오셨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뇌졸중을 앓고 지금은 다행히도 건강을 많이 되찾으셔서 활동을 또 하고 계십니다. 새 박사로 유명하시죠? 윤무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닥터지바고에서도 또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 그래도 왼쪽이 불편하지만 뭐 운전도 하죠. 뭐 카메라 아무리 좋은 카메라 다 촬영하고 새 관찰 잘하고 여러 가지 그 글도 많이 써요. 왼손으로.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으로 건강을 되찾으셨고 또 활동을 활발하게 예전처럼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지금 뭐 앓고 계시던 병은 완치가 되신 거죠? 완치는 안 되고 오른쪽이 걷는데 좀 불편하고 오른쪽은 좀 오른손 그거보다 왼손이 지금 잘 쓰니까. 아 맞아요. 얘가 듣기로는 왼손에 굉장히 능해지셨다고 얘가 하더라고요. 말을 잘 들어요. 네네네. 자, 그래서 저희가 외람되지만 판넬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이제 많이 쓰시니까 왼손잡이가 됐다 그러셔서 그래요. 글씨 한번 좀 써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글씨 그런 거예요. 이거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알겠습니다. 전달을 좀 해드리죠. 딱 판이 지금 사인하기 좋은 사인하는데 글씨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위에다가 제 이름 하나 적어서 어렸을 때 제가 박사님 많이 뵀거든요. 맞아요. 저 김태욱 아나운서가 새 많이 닮았잖아요. 좀 그런데 보니까. 약간 딱따구리 같지 않습니까? 야, 진짜 왼손으로 하고 계신데 원래는 오른손잡이셨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잡이셨는데 이제 오른손이 약간 불편하시니까 왼손으로 글씨를 굉장히 연습하시고 정말 오랫동안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와, 한 글자 한 글자 굉장히 감사하게도 저를 바라봐 주시면서 원래 이제 멋쟁이라고 쓰셔야 되는데 멧돼지처럼 재밌다라고 해요. 아니. 맷쟁이로. 멋쟁이. 김태욱. 와. 됐습니다. 그 제가 가져가야겠네요, 꼭. 사인도 있으시잖아요. 사인? 사인. 제 거 2000. 그렇게 하시나요? 날짜를 써주시고. 날짜까지. 오늘이 9월 18일입니다. 이야. 됐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사인, 마지막으로 사인까지. 네. 자, 이렇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 윤무부 박사님의 팬들 입장에서는 그때 10년 전에 이제 쓰러졌을 때 가슴을 쓸어내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쓰러지지도 않았어요. 안 쓰러졌어요,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멋쟁이. 약간 긴장돼가지고. 네네네. 집에 꼭 챙겨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윤무부 교수님. 자, 이 극복 비책이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겠지만 그 비법이 뭔지 먼저 앞서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이런 겁니다. 자, 요것들은 이제 여러분 다양한 극복 비책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먼저 그 전에 뇌졸중에 대해서 잠시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죠.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마비라고 정의를 했는데 뇌졸중 자세히 좀 먼저 정의를 짚어주시죠. 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흔히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제 뇌에 혈관이 잘 혈액을 공급을 시켜주면서 영양분이나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 뇌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고요. 혈관이 터질 경우엔 뇌출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조직 자체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주로는 신경학적인 이상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과 또 심장 질환에 이어서 3대 사망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는 2초에 1명씩 뇌졸중이 발생을 하고요. 또 6초에 1명씩 사망한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질환이죠. 그러네요. 특히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30, 40대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랑은 좀 거리가 멀다,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5년 동안 65%나 발병이 증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한 연령층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뇌졸중도 골든타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적절하게 치료만 받으시면 후유증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 뇌졸중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시고 좀 경각심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뇌졸중이 암보다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후유증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뇌 조직 자체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손상된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뭐 손발마비는 물론이고요. 언어장애도 올 수가 있고 또 특히 연수 조직에 그런 손상이 왔을 경우에는 호흡과 혈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혼수 상태에도 이를 수 있어요. 잠깐 우측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좌측 뇌에 손상이 오면 우측으로 반신마비가 올 수 있고요.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유모부 교수님도 이제 10년 전에 앓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나시죠, 생생하게? 나죠.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했지만 난 안 쓰러지고. 쓰러지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병원을 가셨죠. 그럼 새 다 보고 아침에 보고 점심 보고 저녁 때 왔어요. 그때도 운전해가 서울서 70km인데 출연서 DMZ에서. 근데 운전해오고 정신도 말짱하고 몸만 약간 이상하고 아무 이상 없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날이 토요일에. 근데 3일인가 그때 지나고 병원 가셨다고. 맞아요. 그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역시 아나운서 최고. 아유. 그거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대학 교수 박사가 뭐고 하는데도 3일 만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라 그냥 우리 동네 아는 분 그 한의사가 와셔서 뭐 침도 넣고 뭐 다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병원 안 가거든요. 맞아요. 그 동네 큰 병원 가니까 소화제만 잔뜩 지어줘. 막 좀 어지럽기도 하고 막 이런 증세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도 괜찮아고 그 다음 날 3일 만에 병원을 가죠. 우리 대학 종합병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좀만 일찍 가셨더라도 사실은 맞아. 어떻게 똑똑해져 이렇게. 그래서 이 뇌졸중의 골든타임이 3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3일 만에 갔어. 지금도 못. 그러니까 3시간인데 3일을 걸리셨으니까. 우리 친구 여무남이라는 친구는 3분 만에 갔어요. 굉장히 빨리 가셨네요. 그 친구를 막 걸어 다녀. 소주도 잘하고 맥주도 잘해요. 그래도 술은 드시면 안 되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 그만큼 전조 증상을 미리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증상과 비슷하다 보니까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이거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응급실 가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먼저 응입니다. 전조 증상입니다. 마치 응석 부리는 아이처럼 발음이 잘 안 된다. 얘기를 잘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요.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증상이 생기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급작스러운 두통이 몰려온다. 뇌졸중 중에서도 뇌출혈에 관한 얘기인데요. 서서히 생기는 게 아니고 갑자기 굉장히 심한 정도의 두통이 발생하면 뇌출혈을 의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실입니다. 실제로 술 먹은 사람처럼 휘청거리며 걷는다. 술을 안 먹었는데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쪽 다리의 힘이 풀리기 때문에 휘청휘청 걷거나 한쪽으로만 계속 넘어지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가끔 한쪽 눈이 흐리거나 이중으로 보인다. 이럴 때도 위험하다라는 거고. 시신경 부분이 손상이 되면서 복시로 보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응급실 가자를 좀 기억하셔요. 자신의 경우서도 한쪽 입꼬리만 올라갑니다. 이런 증상, 전조 증상으로 잘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팔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자가 진단하는 법도 있다고요. 의심스러우실 때는 양쪽 팔을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게 이렇게 쭉 뻗으시고요. 눈을 감고 10초 정도를 세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근력이 충분하면 유지가 되는데 힘이 빠지면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더 심하면 손 자체가 떨어지는. 김태호 아나운서님 오른쪽 손이 약간 떨어지는데요? 그럴 리가요. 올라가시는데요. 일부러 그런 건가? 안쪽으로 떨어진다면 의심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자가 진단법을 잘 활용해 보시고 내가 여기에 한 군데라도 좀 이상이 보인다라고 하면 즉시 가서 좀 치료를 또는 진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뇌졸중을 앓으셨는지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새 탐좌하신다고 워낙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시다 보니까 안 좋은 생활 습관이 또 있으셨다고요. 첫째는 음식. 음식. 산에 다니면 힘이 드니까 네네.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소기름, 돼지기름. 아유. 또 그리고 야외 가면 갑자기 가면 도시락 안 가져가고 우린 내가 한때는 주례를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떡 같은 거 주례 쓰고 나면 아줌마한테 까만 비닐을 하나 주면 그러니까 탄수화물인데 이제 곱게 막 갈았잖아요. 그게 점심에. 맞아요.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에 막 이렇게 계시니까 이제 좀 기름기 있는 거 좀 많이 드시고. 그렇죠. 예. 때도 안 돼도 밥을 안 먹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다들 일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건강이 더 좋을 그래. 거라고 공기 생각했는데 좋은 데 다니면 왜 병이 나냐. 음식이 이제 문제였고. 그리고 또 이제 충분히 주무시셨을까 하는 생각도 뭐 차에서 자고. 아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은 또 못 드시니까 많이 폭식을 또 하시겠죠. 맞아요. 뭐 짜는 식도 드시고. 점쟁이에요. 저는 그때 다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뇌졸중 또 그 질병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위험인자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위험인자가 분명히 있을 것 이미 같아요.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저질환이 하나도 없었던 분들이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건 좀 드물군요. 네, 보통은 이제 아까 뇌혈관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혈관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대사성 질환을 기저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보통은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그리고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들이 있을 때 발생 확률이 많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또 고령인 경우에도 발생 확률이 많이 증가할 수 있고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있을 때도 특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아까 55세 이상이면 2배 이상 위험하다라는 말씀도 이미 드렸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는 뇌졸중으로 또 아버지도 여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우리 식구가 그건 나중에 알았죠. 우리 식구가 4명이나 똑같아요. 왼쪽, 오른쪽 말. 그러니까 왼쪽 뇌에 문제가 있었네요. 근데 저는 전조증이 한 8번 6년 동안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래도 생물학과 다니면서 그걸 몰랐어요. 막 그냥 산에 다니면 괜찮아. 건강한 줄 아시고. 그게 벌써 나는 뭘 먹으면 체하고 어지럽고 메시껍고 토할 것 같고. 그게 원래 일반적으로 그런 줄 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는 페스탈이라고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거가 차에 책상에 부엌에 소화제 그것만 먹으면 또 괜찮아. 그때 이미 증상이 좀 있었네요. 맞아요. 혹시 이게 가족력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뇌졸중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당뇨의 발병에도 연관이 있고요. 또 이런 질환으로부터 뇌졸중이 발생하는데도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 2촌 이내에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본인 생활 습관 개선에 노력하시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뇌졸중에 대한 궁금증 좀 더 자세하게 이번에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스타일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입니다. 뇌졸중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 뇌졸중 자체가 위험한데 뭐가 또 있나요? 보겠습니다. 음주 1시간? 아이고. 이거 무슨 얘기죠?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마신 뒤에 1시간 직후가 가장 리스크가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 연구팀에 따르면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경우보다 술 마신 지 1시간 지난 후에 뇌졸중 발생 확률이 2.3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히려 더 1시간 지난 후인 2시간 경과 후에는 1.6배 정도로 좀 더 감소했어요. 바로 음주 직후에 나타나는 신체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바로 혈압이 증가를 하고 또 혈소판이 올라가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주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역시 이런 위험인자 있는 분들은. 그런데 또 와인과 같은 술은 조금씩 마시고 매일매일 마시면은 오히려 심장병 발생을 줄여주고 뇌졸중 발생도 줄인다고 하잖아요. 안전 음주 범주 내에서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적당히. 우리 친구도 그 폭탄주를 좀 좋아해요. 아이고. 근데 그걸 먹고 한 20분 만에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 걸어다녀, 뛰어다녀. 큰일 날 뻔했네. 그럼 그분은 빨리 나온 거예요. 살아있어요, 아직. 두 번째 갑니다. 뇌경색 이것 복용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뭐가 도움이 될까요?
아스피린.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피를 좀 잘 흐르게 한다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건데 아스피린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혈액 응고를 막아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을 해주거든요. 또 이렇게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뇌졸중 예방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뇌졸중이 걸려도 중증도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일반 분들이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스피린을 드시면 좀 혈액이 출혈 가능성도 증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중장년층에 뭐가 뇌졸중 신호일까요? 뭘까요? 심쿵? 심장이 뚝 떨어지는 어떤 느낌. 얘기죠? 네, 부정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심장 평소에 뛰는 거 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심쿵하면서 갑자기 심장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뛰게 될 경우에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특히 심방세동이 좀 위험합니다. 심방세동은 우리가 평소에는 1분에 한 60번에서 80번 정도 규칙적으로 뛰던 심장이 갑자기 파르르 경련하듯이 떠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떨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해주지 못하면서 뇌졸중 리스크가 5배나 증가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식으로 그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하면 다른 질환에 의해서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보다 사망률과 재발률이 모두 높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을 진단받으시면 뇌졸중에 대한 예비 치료도 같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임무 박사님께서 어떤 음식으로 뇌졸중을 극복하셨는지 음식을 건강밥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음식들입니다. 아까 확인 한번 하셨죠? 자, 뭐 코코넛 오일도 보이고 미역귀도 보이고 도라지도 보이고 바오밥 나무 가루도 보이고 사과식초에 콩가루까지. 그러네요. 좀 소개해 주시죠. 식용유도. 이걸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병을 앓고 나서 우선 기름진 게 별로예요. 그다음에 저도 생물학을 했기 때문에 소화 잘 되고 흡수 잘하고 그리고 이제 증명이 되는 거 그런 거는 밥상에 놔야 돼. 그래 안 하면 잊어버려. 식초 같은 거 참 알칼리성이 좋거든요. 근데 다들 내가 시켜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밥상에 둬야 돼, 밥상. 맞아요. 식당에. 저걸 두면 자연적으로 먹게 돼요. 그 신기한 게 바오밥 나무 가루를 드시네요. 바오밥 나무는 생물학적으로 아프리카 제일 나무가 오래 살고 그다음에 그 꽃이 한번 피면 36종의 새가 와요. 그리고 박쥐가 오고 약 800종의 곤충이 와요. 좋으니까 다 오는 거겠죠. 이 새들이 이미 좋은 걸 다 알고 있다니까. 이미 알고 있었네요. 새들이 점쟁이에요. 그러네요. 돈 안 받는 점쟁이. 그래가지고 바오밥 나무가 생명이 강하잖아. 아프리카 제일 오래 살아요. 향기가 너무 좋아. 저도 가서 맡아봤지만. 그러니까 그 가루가 생물학적으로 좋다. 알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윤무부 교수님이 드시는 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기억하세요. 바오밥 나무 가루, 도라지 뿌리, 미역귀, 사과, 식초, 코코넛 오일, 콩가루. 이런 거를 여러분 드실 때 많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무부 교수님만의 필살기가 있다고 합니다. 운동법 같은 거. 그거는 제가 10계명 윤무부 교수의 10계명 건강 10계명도 만들어서 우리 벽에도 있고 오늘도 잔뜩 논아주려고요. 시청자들 잔뜩 가져. 그 중에 3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 제일 쉬운 거는 제가 입원했는데 한 보름 되니까 손발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제가 나올 때 대문 나올 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비자금을 4,304만 원이니까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 생각도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또 서운할까 봐. 원래 난 카메라 달고 책도 사야죠. 출장비 다녀야죠. 돈 필요하거든요. 또 선배들 교수가 그 퇴직하면 약간 비자금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 비자금까지 갔습니다만 첫 번째는 아까 그 마비가 됐었을 때 눈 굴리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의사분들이 이런 멋쟁이 의사분들이 와가 대명에 왔어요. 조금 유명하다고. 귀에가 약간 박사님은 이쪽이 마비돼 있기 때문에 혈관이 딱 막혔대요. 준비를 하래요. 장례 준비. 그래서 양평원에 애들이 모르고 막 했어요. 그 다음에는 교수님 저희가 생방송 중이라 미안해. 요것만 딱 얘기하고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또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살라고 그러면 호흡을 해. 첫째. 눈만 때문에 호흡해.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두 네. 번째는 네. 그 호흡하고 네. 약간 지금 나오고 움직이는 대로 있습니다. 예, 눈 굴리고 좀 귀 비비고 안면 알려주신 움직이고. 게. 계속해서. 두 번째가 이제 젓가락으로 코 옮기는 걸 하셨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 마비돼 반신욕 하셨고. 반신욕. 요 세 가지인데 코 옮기는 것만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아이고,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도 네. 정말 뇌경색 걸리면 다 싫어요. 야, 이건 우리도 사실은 코 옮기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아이고 어려워요. 네. 한번 해봐. 김태형 아나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오른손잡이어서 이렇게 하는데 네. 왼손으로 지금 왼손 안 하시고 쓰시는 계시거든요. 손이잖아요. 네, 이걸 왼손으로 하려니까 어려워. 그 굉장히 빠르게. 야. 빨라요. 이게 예. 약간 긴장이 되는. 예, 쉽지 생방이. 않은데요. 요걸 매일 이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 2년 동안 했어요. 2년. 야, 이런 것도 정말 매일 2년 동안 도움이 된다고 꾸준하게. 하니까. 이제 이런 노력을 통해서 네. 현재 건강을 안 하면 되찾고 마누라가 잔소리해. 아유. 네, 예방 그러니까 차원에서 이런 것도 도움이 될것 사모님의 같아요. 내조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자, 저희가 이렇게 네. 윤무부 교수님의 생활 습관 그리고 건강 먹거리 이런 걸 통해서 네. 이렇게 다시 한번 건강을 찾은 모습을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뇌졸중이 이만큼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께 인지하시고 평소에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윤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마워. 오늘은 뭘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전국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기 맛고유 지금 출발합니다. 고즈넉한 한옥 자태를 자랑하는 경주에 위치한 오늘 맛고유. 손님들 넘쳐나는 이 집의 메뉴는 찌개 아니면 면 전문점? 찌개 같기도 하고 짬뽕 같기도 하고. 짬뽕입니다. 순두부 짬뽕이요. 부드러운 순두부와 매콤한 짬뽕이 만나 환상 조화를 이루는 순두부 짬뽕 되겠다. 어떻게 만드나 주방에 들어가 봤더니 일반 짬뽕 조리법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해물만 6가지 들어가요. 야채까지 다 하면은 13가지 정도. 여기에 비주얼 담당하는 붉은 고춧가루와 감칠맛 담당하는 채소 육수까지 넣어주니 영락없는 짬뽕 비주얼인데. 국물은 언제 들어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급하시네. 순두부에 간을 배게 하기 위해 짬뽕 국물에 따로 끓여 올려주는데 우리가 알던 그 순두부가 아니다. 오늘 몽골하게 살아있다 그래요. 몽골 순두부라 그러는데 안 깨지고 보기에도 좋고요. 그 고소한 맛도 훨씬 많아요. 짬뽕 국물 촉촉히 먹으면 순두부는 예쁘게 올려주고 여기에 달걀까지 올려주면 짬뽕과 순두부찌개의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느낄 순두부 짬뽕이요. 담백하고 얼큰한 맛도 지금 들어있습니다. 짬뽕의 매운맛을 순두부가 조금 잡아주는 것 같아요. 와, 면 한번 보십시오. 일반 짬뽕의 면이 아니다. 차원이 다른 이곳의 면발. 색깔부터 다르고 씹는 맛까지 다르다는데. 그냥 술술 잘 넘어가네요. 면이 진짜 잘 넘어가요. 면이 정말 부드러워요. 초록빛깔 먹으면 이 면의 정체를 밝혀라. 이게 어떤 비법이 있습니까? 요 좀 특이한 면을 써요.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 별반 차이 없는 밀가루 반죽. 그런데 이때 정체 모를 가루를 꺼내는 실장님. 그것은 바로 시금치가루와 콩가루. 시금치에 칼슘도 많고 영양분이 많고 그다음에 콩가루에 단백질도 많고 여러 지방분이 많으니까요. 몸에 괜찮아요. 물에 잘 풀어낸 시금치와 콩가루는 밀가루 반죽과 잘 섞어 면지게로 뽑아준 뒤 뜨거운 물에 잘 삶아 찬물에 한번 씻어주면 영양 만점 건강에 좋은 시금치면 탄생. 여기에 잘 볶은 해물, 채소와 부드러운 순두부에 달걀 프라이까지 한식과 중식의 만남 순두부 짬뽕 완성. 매콤한 국물과 담백한 순두부의 조화, 거기에 건강까지 생각한 면 한 젓가락과 국물을 들이키고 나면 예, 알겠습니다. 국물 진짜 맛있어요. 담백하면서 칼칼해요. 한 숟갈 더 먹고 싶은 마음. 깔끔하고 좀 칼칼하면서도 좀 부드럽고. 짬뽕 맛이 나는데 순두부 담백함이 되게 많이 나요. 복분자 탕수육 나왔습니다. 보랏빛 자태 뽐내는 복분자 찹쌀 탕수육. 아이자 이름만 들어도 아주 그냥 힘이 솟는다 솟아. 근데 저기 맛은 어떤가? 맛이 부드럽고 몸에 정말 좋은 맛이 나요. 몸에서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습니다. 소스의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스에 복분자까지 들어간 이곳만의 특별한 탕수육. 특별히 공수되어 온 복분자는 냉동 보관한다는데요. 복분자는 어디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전라도 고창 거예요. 복분자 하면 고창. 얼린 복분자는 핸드믹서기로 잘 섞어 곱게 갈아준 뒤 설탕과 레몬즙 등을 넣어 각종 채소와 함께 소스로 만들어 잘 튀긴 찹쌀 탕수육에 올려주면 완성. 이름에 한번 당기고 맛에 한번 당겨서 계속 먹게 된다는 복분자 찹쌀 탕수육. 둘이 먹다가도 혼자 먹고 싶은 그 맛. 아유, 나도 참 잘 먹을 수 있는데. 새콤달콤하고 바삭하고 복분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맞고요. 공식 홍보 찬스 고찬스. 제한 시간은 15초. 준비 많이 하셨어요? 대충 했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볼거리 많고 공기 좋고 물 맑은 경주에 많이들 오셔서 즐거운 구경 많이 하시고 영양 만점 구수하고 칼칼한 순두부 짬뽕과 고창 복분자로 만든 복분자 찹쌀 탕수육도 드시고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맛을 찾아온 곳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 구리에서 일부러 여기 먹으러 와요. 얼마나 맛있어서 하남시에서 여기까지 오겠냐고.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따자하오. 중국인 입맛까지 사로잡은 이곳의 메뉴.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는 양푼 비빔밥. 여기는 세트를 제일 많이 먹어요. 쭈꾸미랑 뭐 튀김, 새우튀김이 맛있어요. 10,000원도 안 돼요. 무제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알싸하게 매운 주꾸미 볶음부터 입맛 돋우는 시원한 도토리 묵사발에 통으로 튀겨낸 새우튀김과 매운맛을 중화시켜줄 부드러운 달걀찜까지. 게다가 반찬과 밥은 무제한 리필 가능. 이 모든 걸 단돈 9,900원에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9,900원 어떻게 이게 다 나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안동에서 장희 장모님이 농사를 지십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지시면 뭐 쌀, 고춧가루, 파, 요즘 한창 비싼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 공수를 해주시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여러 손님들이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나갈 수 있게끔 장희 장모님 도움이 많이 크고 있습니다. 빨간 양념 주꾸미 볶음 하얀 쌀밥과 함께 비벼서 한 입 먹어주면 탱글한 주꾸미 식감 뒤에 느껴지는 화끈한 매운맛.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요. 맛이 아주 땡겨요. 정신이 번쩍 나게 하고 온몸이 딱 풀어져요. 땀이 쫙 나면서.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주꾸미 볶음의 맛. 꼼꼼한 세척이 그 비결이에요. 지금 염분 빼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해동을 시키면서 맑은 물이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탱글탱글해지고 그다음에 양념도 잘 배게 되고. 경북 안동에서 공수한 고춧가루와 청양고춧가루 섞어 만든 숙성 양념장은 맨들맨들 물기 빠진 주꾸미와 만나 1차 초벌 작업 후 불이야 2차로 불기둥에서 다시 볶아주는데요. 초벌을 하게 되면은 우선 양념이 잘 배게 되고 그다음에 손님상에 나갈 때 식감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불기둥 사라진 뒤 프라이팬을 90도로 꺾는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불향 입히는 겁니다. 불향. 프라이팬을 기울여가지고 불향을 입히게 하는 거죠. 네. 주꾸미 하나하나에 불향이 펴지도록 잘 섞어준 뒤 접시에 담아주면 사장님 내공으로 불맛 입은 알싸하고 매콤한 주꾸미 볶음 완성이요. 텁텁함이 남지 않는 깔끔한 매운맛과 불맛 흠뻑 배인 쫄깃한 식감의 주꾸미 볶음. 매콤한 불맛을 그대로 느끼고 싶다면 그냥 먹고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싶다면 쌀밥에 쓱쓱 비벼서 한 입에 앙! 다른 데는 새우튀김도 없고 계란찜도 따로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같이 나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 더 푸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랑 잘 어우러져서 먹을수록 좀 식감이 더 땡기는 것 같아요.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 알싸한 매운맛을 봤다면 깔끔한 국물의 전골 맛을 볼 차례. 쭈꾸미 만두 전골인데요. 만두 속에 쭈꾸미가 있어서 엄청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무엇이라고라고라? 만두 안에 주꾸미가 있다고라고라? 어디 한번 확인해 봅시다. 평범해 보이는 김치만두 속에 띵용용용용용용 주꾸미 보이십니까? 주꾸미 전문점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주꾸미 만두. 저기 그 맛이 어때요? 만두는 담백하고요. 쭈꾸미가 들어있어서 별미라고 할까? 好吃极了. 너무 맛있게 먹어 땀이 차서 얼굴을 못 들겠네요. 죄송해요. 여기 맛보요 공식 홍보 찬스 고찬스 제한 시간 15초. 잠시만요. 바로 잠깐만요. 가겠습니다. 네. 자, 준비, 시작. 저희는 저렴한 가격에 믿을 수 있는 재료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불맛 제대로 입힌 쭈꾸미 드시러 오십시오. 7초 남았어요. 아니 다시 할게요. 저 죄송해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아 진짜 한 번만. 끝. 아 진짜 한 번만. 때론 부드러운 매콤함으로 화끈하게 불향 입힌 매운맛으로 각기 다른 매운맛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남자들만 즐기던 취미에서 이제 여자들도 함께 즐긴다는 당구. 따로 또 같이 남녀 모두가 취미로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당구의 매력. 지금 함께 알아볼까요? 당구장? 아닙니다. 이곳은 체계적으로 당구에 대해 알려주는 당구 아카데미인데요. 전문 강사진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당구 점수를 향상시켜주는 전문 당구 교육기관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여성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또 여성 회원 중에 실버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여성 회원들. 4구는 물론 3구까지 섭렵. 남성들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합니다. 노인들에서 앞으로 운동이 제일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 동안 2km를 1시간 동안 걷는다 그래요. 그게 당구 치기 전에는 종합병원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젊어졌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연영입니다. 남성들의 취미로만 여겨졌던 당구가요. 요즘에는 가족들 그리고 주부들까지 취미로 함께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그 당구 저도 이제 즐겨볼까 하는데요. 저와 함께 즐겨볼까요? 고고싱! 인천에 위치한 한 당구용품 전문점. 이곳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져보고 직접 사용해본 뒤 구입할 수 있어서 당구 마니아들에게 입소문이 난 곳이라고 합니다. 당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선수들은 물론 취미로 당구를 치는 마니아들은 개인 당구용품을 직접 구매하기도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신중히 무언가를 보시는데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좀 고가큐 하나 장만하고 싶어서 제 취미가 당구 이제 동호인인데 생활체육 동호인인데 대회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남들보다는 좋은 큐 하나 구입하고 싶어서 한번 방문했습니다. 좋은 큐는 비싸지 않아요? 비싸도 어떻게 하나 큰맘 먹고 사야죠. 그래요? 예. 당구의 기본인 당구공부터 큐의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초크, 당구 전용 장갑, 게다가 큐대까지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와, 큐대들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런데 길이가 다른 거 보니까 여성용, 남성용 이렇게 다른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당구는 종목에 따라서 공 크기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포켓용으로 쓰는 거고요. 네. 요거는 스누커, 요거는 4구, 요거는 3구용이에요. 공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다 이제 굵기와 성골 길이와 키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네. 종목별 그리고 당구를 치는 스타일에 따라 큐대를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뭐 도와드릴까요? 팁 교체 좀 하러 왔네요. 네. 많이 다셨네요. 바로 해드릴게요. 이곳에서는 구매 후 간단한 수리는 매장에서 직접 해주거나 복잡한 수리는 공장에 맡겨 애프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서 더 믿고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큐대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작업 때문에 가져오셨어요? 팁 교체 좀 하려고 왔어요. 팁이 쓴 지가 오래돼서 팁은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Q 저 팁 교체를 잘 해줘가지고 일로 하러 왔어요. 이곳으로 이렇게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술자분이 계시니까 깔끔하게 잘 해주시니까 그래서 일부러라도 오죠. 저와 인터뷰하는 사이 끝나버린 팁 교체 작업. 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이쁘게 잘 나왔는데요. 그래요? 이곳에서 이렇게 하면 거의 AS도 완벽하게 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믿고 사는 거죠.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앞으로 당구 문화가 옛날 인식을 벗어나서 가족 간의 친목 도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되길 바라고 크게는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가족과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 급보상하는 당구.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나만의 맞춤 큐대로 색다르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15일 출범 10주년을 맞아 도박 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 도박을 추방하는 데 가일층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사행산업 사업자와 유관기관 종사자 250여 명이 참석했고 도박 중독 회복자들의 춤과 합창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9월 18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